윤 대통령은 체포 직전에 대국민 담화 영상을 공개하고 SNS에 자필 원고를 올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이런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법 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영상을 통해 직접 입장을 밝힌 건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달 14일 이후 32일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관절을 찾은 여당 의원들에게 2년 반 남은 임기를 더해서 뭐하나 싶을 정도로 이 나라에서 종북 주사파들이 판을 친다며 들어가는 게 편하다고 말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마이웨이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저 영상 보고 이 나라의 모든 법이 무너졌다라는 그 말씀 보고 야 이거는 좀 그 모든 법이 무너지게 된 여기까지 오게 된 이 과정에 대통령 책임이 굉장히 있었는데 저런 말씀하시나 싶었고요. 그리고 불법이다 그러고 윤석열 대통령이 자필 원고하고 동영상에서 보여준 일관된 입장은 끝까지 싸우자 이게 아마 당분간 안 바뀔 것 같아요. 대통령의 그 태도가. 그러면 저는 이 문제는 이제는 우리 사법 시스템을 믿고 거기에 좀 맡겨놔야 된다. 여당도 이 문제는 이제 맡겨놓고 정치는 이제 정치가 할 일, 경제 민생 챙기고 치유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지 이렇게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은 편 먹고 끝까지 싸우면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굉장히 걱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나서 본인이 직접 쓴 자필 메시지가 공개됐잖아요. 그걸 들여다보면 세 가지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의 오류, 전략 부재가 드러나 있어요. 내지 말았어야 될 메시지였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그 현실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업무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엑스포 우리가 승리할 걸로 알고 있는데 완전히 잘못 파악하신 거잖아요. 총선 승리 과신하셨잖아요. 대선도 자기가 부정선거 때문에 0.7%밖에 승리하지 못했다고 하고 있잖아요. 경호처도요. 이미 박종준 경호처장이 자진 출석하면서부터 기강이 무너지고 내부 심리전으로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경호처가 끝까지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현실 파악을 잘못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왜곡된 정보를 계속 보고 있다는 거예요. 신문 방송 보지 말고 유튜브를 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지식인이라면 할 수 없는 판단이거든. 특히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 세 번째는 뭐냐면 2030 청년들한테 무슨 메시지를 줬는데 남성 청년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이 있지만 (2030) 전체 정서가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식의 오류들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잡힌 메시지는 정말 대통령이 내지 말았어야 될 메시지를 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검찰도 부르고 공수처도 몇 차례 소환을 했으면 뭐 대통령이 보시기에 법률적인 흠결이 좀 있다 하더라도 좋다. 이것도 뭐 악법도 법이니까 내가 나가겠다 이런 자세로 자진 출석해가지고 조사받았으면 그렇죠. 예, 없었던 문제거든요. 그렇죠. 처음부터. 현직 대통령이 그래 체포돼서 가는 모습 또 의왕의 서울구치소로 가는 모습을 그날 밤에 지켜보면서 국민들께서 이게 탄핵에 찬성했든 반대했든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아니, 얼마나 심경이 착잡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경호원들이 결국은 저는 옳은 판단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한남동 관제를 지키는 5호 경비단으로 군인들이 있습니다. 제 소방사 후배들인데 그 경우에는 국방부 차관이 분명히 처음부터 입장을 정해가지고 외곽 경비만 하지 절대 이 충돌에 나서지 마라라고 했던 것도 저는 잘한 거고 그 사이에
그 다른 이야기지만 박정훈 대령 무죄 1심 판결이 났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항명 여부에 관한 그 사건이었거든요. 그것도 군사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는 거고, 저는 경호원들도 우리가 부당한 명령에 따를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유혈 사태 없이 체포 과정이 그렇게 끝난 거는, 그거는 뭐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있었지만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호 경호본부장의 그 완장 권력이 너무 그 내부에서 반발을 많이 사고 있었어요. 그 두 분이 공채 아마 경호처 5기 동기일 겁니다. 네. 동기인데 이 두 분이 원래는 경호 대상자와 적정한 거리를 두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두 분이 너무 대통령과 가까이 하면서 뭐 윤비어천가 부르고 뭐 윤석열 삼행시 부르고 뭐 과도한 뭐 이벤트를 하고 이러면서 2023년 12월 18일 어간에 경호처 창립 기념일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생일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생일 파티로 둔갑시켰다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경호 관련 유관기관을 모두 동원해서 소위 윤석열 삼행시 선발대회, 생일 축하 노가바, 경호처 합창 등이 있었고 해당 동영상도 있다고 본인 의원 확인했습니다. 윤 대통령 생일 축하 노래까지 만든 건 사적 유용으로 보시지 않습니까? 반대로 여러분들은 생일 친구들이 축하 파티나 생일 축하송 안 해주나요? 이거는 업무적인 걸 떠나서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동안의 원칙을 깨버린 거예요. 박종준 처장은 그런 분위기를 좀 깨려고 노력을 하는데 거기 이제 갈등을 빚은 거죠. 그래서 자기가 더 이상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본인은 자진 출석한 거고. 근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경호처 내부의 소식들이 전부 다 민주당에 다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는 노무현 정부 때 5년, 문재인 정부 때 3년, 8년을 근무했습니다. 청와대에. 거기다가 민주당에 문재인 정부 출신 국회의원이 17명이에요. 황희 의원 뭐 비롯해서 엄청 많습니다. 그분들이 경호처 모르겠어요? 다 소식이 정보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의 손바닥 들여다보시 내다보고 있는데 이미 거기서부터 경호처는 무너진 거예요. 경호처가 권력을 가지면 한국 헌정사에서 항상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이승만 정권 때 그 곽영주라는 분이 있었죠. 그분이 있었고. 박정희 정권에서 차지철. 전두환 정권에서 장세동. 다 아름답게 끝나지 못했어요. 경호처는 절대 권력을 가지면 안 되는 곳이에요.